네, 2주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이슈 나비 효과. 앞서 말했듯이 요즘 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걸 미리 공부를 해야 나중에 상승장이 왔을 때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주제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텐베거는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 자, 요즘 통신장비 섹터들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진에 좀 적게 나왔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9월 중순 기준으로 봤을 때 섹터 등락률이요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 5G, 6G를 포함한 통신장비가 한 달 동안만 11%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동기간 때 코스피와 코스닥 수치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코스피는 1%대 조금 올라갔었고요. 코스닥은 심지어 파란불을 띄웠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5G, 6G가 11%가 올랐고 이 안에서 뭐 에이스테크, 엔텔스, 옵티코, KMW까지 20%를 훌쩍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년 시장을 좀 바라봤을 때 혹시 2024년 텐베거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통신 장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5G 통신 장비를 두고 많은 투자자들은 아직도 의구심이 있을 겁니다. 5G, 5G라고 해서 야, 이건 아직 오지 탐험이다. 이 섹터는 진짜. 그리고 또 옷도 속이라고 있죠. 야, 5G 또 속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섹터 자체가 정말 믿음이 안 가는 섹터, 이 불명예 섹터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좀 기류가 하나하나씩 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의 기사 살펴보면요. 현재 한국판 스타링크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타링크라고 한다면 이 머스크의 스페이스X 자회사인 이제 항공 위성 통신 회사 스페이스X라고 스타링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게 국내 상륙 이번 상반기에 했었고요.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근데 이 소식과 맞물리면서 국내에 있던 투자자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우리도 위성통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위성통신도 키워보자라는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통신 강국 아니야? 왜 위성통신을 굳이 발전시키지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상통신망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성통신은 아직 발전이 안 되어 있고요. 지상통신망은 어떤 거냐면은 자 바로 현재 그 육지 위에 있는 육지 위에 기지국을 설치를 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면적이 작으니까 지상통신망이 좀 잘 통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성통신을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도 지상통신 잘 되고 있는데 왜 굳이 또 위성을 개발하냐라고 의구심이 들 텐데요. 첫 번째 의견으로 가보자면은 지상통신은 육지에 전반적으로 쫙 깔다 보니까 해상, 산지, 오지로 들어가다 보면 사각지대에서는 통신이 잘 안 됩니다. 그러한 불리한 점도 있었고요. 두 번째가 요즘 시류에 좀 잘 맞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사시에는요 지상통신망이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파괴가 됐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작년으로 넘어가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지상통신망을 모두 파괴하고 침공을 했다고 합니다. 또 전쟁 같은 중요한 순간에서 통신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속수무책으로 전쟁 초반에는 당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등장했던 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 위성을 띄우면서 위성통신망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줬는데요. 그 도움으로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이 위성통신망으로 잘 버티고 있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성통신의 시장 규모도 엄청 커져가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은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우상향하고 있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2030년은 거의 하나로 가면요 280조 원까지 커지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커지는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자,
이번 주에 나왔던 과기부가 우리는 위성통신을 이렇게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나왔던 자료입니다. 기술개발검증의 R&D 사업 이달 예타 신청을 하는데 이 예타 신청이 벌써 세 번째 삼수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두 번을 물렀는데 이번에는 예산도 줄이고 좀 슬림화하면서 이번에는 확실히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자, 전 세계의 기술력도 한 90%를 따라잡겠다는 게 과기부의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기사에선 4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나왔는데요. 이 4천억 원을 기반으로 해서 10배가 넘는 수익을 아마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현재 나섰는데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 다음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성하는데 사실 위성이 좀 그렇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어떤 위성일지 보니까 키포인트는 바로 저궤도 위성이 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성에는 고궤도, 중궤도, 저궤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이제 저궤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궤도의 높이와 통신의 범위는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위성이 높이 떴어요. 저 맨 끝에 있는 게 뜨면요. 커버 범위가 상당히 넓죠. 자, 근데 가까워질수록 커버 범위는 작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커버 범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연 시간이 상당히 짧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성통신 같은 경우도 현재 지상통신망만큼의 속도를 가지려고 하려면요, 이렇게 저궤도 통신, 가깝게 있어야 된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커버 범위는 적어도 그래도 통신이 빠른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상망 수준의 짧은 지연 시간을 위해서는 활동 궤도, 저궤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저궤도에서 동시에 같은 범위를 좀 커버를 하려면요, 위성수가 많아야겠죠. 빼곡하게 만들면은 위성이 많기 때문에 빠른 통신에 위성 통신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보면은 당연히 저궤도 위성 통신 장비주들이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갔듯이 방산도 있을 것 같고요. 우주항공 섹터가 이 위성과 함께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저 위성 통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통신 장비하면 사실 우리나라 섹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5G와 6G입니다. 이 6G라고 한다면은 아직 6G의 시대는 멀었습니다. 하지만 6G 레디가 무엇이냐? 5G에서 6G로 넘어가는 5.5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5단계를 6G 레디라고 하는데 저는 이 섹터의 제목을 짓고 싶은데요. 영화 더킹에서 보면 정우성 씨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흘러가. 역사적으로 오를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5G가 뭐 한 게 없는데 뭐 벌써 6G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씩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LTE와 5G를 먼저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5G 하는데 LTE를 더 많이 쓰실 거예요. LTE는 롱텀 에볼루션이라고 해서 4세대 통신 기술이고요. 5G는요, 4G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우리가 통신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나온 겁니다. 얼마나 빠르냐면 거의 수십 배가 빠르고요. 이 20배의 속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다운받고 싶어서 그 영화를 4G로 1시간을 다운받는다 치면 5G로는 거의 3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5G 속도는 진짜 빠르고 좋다 이건데, 근데 속도만 차이가 나는가라고 한다면 5G가 처음 나올 때 처음 내걸었던 슬로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5G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자, LG U+는요, 5G 도입과 동시에 AR과 VR 상품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막 홍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우리가 쇼핑을 할 때 3D를 통해서 어떤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핸드폰으로 어느 순간부터 이걸 360도로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이게 5G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R, VR, 이 증강현실을 통해서 VR 콘텐츠도 가능한 5G 시대인데 이건 4G 때는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4G는요, 전송 속도도 5G에 비해 느릴 뿐더러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기기의 수가 좀 적었습니다. 근데 5G는요, 속도도 빠르면서 여러 기기에 연결할 수 있다는 게 5G의 가장 큰 장점이어서 5G의 킬러 콘텐츠는 VR, 그리고 자율주행도 될 수 있고 IoT 모두 접목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 주가도 그 당시에 엄청나게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5G가 그렇게 우리의 생각만큼 잘 올라가지는 못했었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자, 통신상사 역대급 수익에도 5G 설비 투자는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SK텔레콤은요, 단 1.1% 전년에 비해서 1% 정도 증가한 투자 금액을 투자했고요. KT는요 1.4%, LG유플러스는요 3.2%인데요. 사실 신사업을 하겠다는 것 치고 정말 증감을 안 했습니다. 투자를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뭐 코로나도 있었고 5G 기지국이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통신 3사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하지만 뭐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5G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불만을 하고, 이건 뭐 반쪽짜리 서비스 아니냐라고 하면서 엄청난 비난이 일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과기부에서 워낙 투자를 안 하니까 야, 너네 KT랑 LG는 주파수 도로 내놔라고 할 정도로 회수를 해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IoT, VR, AR,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했던 것들은 킬러 콘텐츠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사실 우리가 5G를 쓰면서 그냥 빠른 인터넷이다라고만 생각하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5G가 지금까지 왜 오지 탐험을 했었는지, 왜 옷도속이냐는 말이 나왔는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5G를 둘러싼 기류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류가 달라지고 있는지, 첫 번째 미국 대선을 한번 볼까요? 자, 트럼프와 바이든이 있습니다. 곧 미국 대선이 열리는데요. 다시 재도전하는 트럼프와 또 재도전을 하는 바이든입니다. 지금 어제 나온 소식으로는요, 트럼프가 60%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는 거의 수요일 기준이거든요. 온리 트럼프는 43%, 바이든은 16%, 둘 다는 12%, 둘 다 별로다라고 하면 29%인데요. 우리 오늘 주제가 통신 장비잖아요. 이 둘이 누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되든 5G는 투자는 집행이 된다라는 게 가장 큰 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 되든 좋다. 먼저 바이든부터 볼까요? 얼마 전에 바로 나왔던 소식입니다. 바이 아메리카의 최종 지진 발표에서 이 5G, IRA에도 이제 5G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420억 달러, 엄청나게 큰 금액을 보조금 책정하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IRA를 통해서 통신 장비에도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이든은 5G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도요, 자신의 트위터에 얘기를 남겼습니다. 가능한 빨리 5G를 하고 더 나아가서 6G 기술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기에 국내 시장에서도 5G 하면 대표적인 종목 에이스테크가 미국에 수출하는 이 안테나 생산과 동시에 53조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유 살펴봤고요. 두 번째, 제가 역사적으로 흘러가자고 했는데 어떻게 역사적으로 흘러가는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통신 섹터가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2010년에 아이폰 3GS가 도입이 됐을 때 국내 시장에선 처음으로 이 3.5G라고 하는 4G 레디라는 섹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2년 뒤에 LTE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때 통신 장비도 어느 정도 좀 핫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2019년 1월에 국내 5G 장비 투자가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2017년 1월부터 5G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상승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뭔가 2년 주기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현재입니다. 자, 2024년 말에 5G 레디 장비를 투자할 것이다라는 현재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지금 시점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23년 현재 5G 레디 장비주들은 올라갈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5G가 여기에도 엮이는군요. 우크라이나 재건에는요, 없는 섹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통신도 들어가게 됐는데요. KT 얼마 전 이제 국토부 장관과 국내 대기업의 코리아 원팀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죠. 그때 통신사 대표로 KT가 갔습니다. KT가 가서 통신사를 대표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 도와준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거기서 나왔던 게
AMI, 아미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뭐 의류로 생각하는 이 하트 아미가 아닙니다. 예, 그거 보시면 되는데 이 지능형 검침 인프라입니다. 자, 이 솔루션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주겠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통신망을 다시 만들어야겠죠. 거기에 KT가 도움을 주고 이 지능형 검침 인프라는 우리가 스마트 솔루션처럼 멀리서 모든 전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면서 이 기대감, 이 세 가지 기대감으로 현재 5G주들이 주가가 상당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옷도속, 5G 또속냐, 5G 탐험 불명예는요, 이 섹터 지우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이렇게 제가 물음을 던지면서 오늘 브리핑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5G 얘기를 쫙 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게 일단 스타링크인데요. 저는 이제 세 분이 보셨을 때는 이 스타링크가 정말 핫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수혜주를 찾기가 뭔가 마냥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근호 매니저님도 바로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스타링크에 대한 수혜주가 위성 쪽으로 좀 봐야 되나요, 우리는 그러면? 사실 뭐 있긴 있죠. 뭐 한미 반도체, 뭐 EMI를 만드는 한미 반도체, 그다음에 뭐 스타링크 직접 납품했던 케이블을 만드는 센서뷰 네. 이런 것들인데 사실 그런 기업들은 거의 안 움직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아는 한 6G는 이 휴대폰 대응이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휴대폰 대응일 수도 있고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보면 10,000분의 1초와 1,000,000분의 1초가 사람이 느낄 때 차이가 있을까요?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10,000분의 1초와 1,000,000분의 1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이 6G의 저는 최종 수혜는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들이 전 세계에서 거의 다 이제 막 차지했을 때 그 차들끼리 서로 통신을 하는 거죠. 차들끼리 통신을 한다라고 하면 뭐 내 앞에 차가 몇 미터 있는지 굳이 내 차가 앞차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신으로 이 차들끼리 어떤 거리가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럼 6G가 중요한 건데 우리 그 강성훈 MC 그 앵커 휴대폰 아이폰 쓰시죠? 예, 맞습니다. 몇이에요? 저는 13. 13. 예. 아이폰 13과 14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14는 내가 어디 뭐 사막이나 바다에서 조난당했을 때 네. 위성으로 SOS 맞아요. 연락을 할 네.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14는. 근데 지금 스타링크도 이 전화 통화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건 아니고 핸드폰으로 직접도 안 돼요. 이 접시 이제 우리가 보통 위성 안테나를 어떤 건물 같은 데 설치를 하고 그걸 받아서 쓰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6G는 위성 통신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위성 통신 칩을 만드는 기업이 저는 제일 수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우리 보통 지구가 있으면 우주 쓰레기랑 스타링크만 하더라도 이게 엄청난 위성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쏠 때 그 우주 쓰레기 중간으로 이걸 쏴야지 안 부딪히잖아요. 그래야 로켓가 파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계산해 주는 기업이 있어요.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관은 없긴 하고 그럼 저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뭐 그 해양 위성 통신 쪽에서 가장 전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는 인텔리안 테크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예. 6G가 위성 통신으로 완벽하게 굳어져서 휴대폰으로 데이터를 받는다. 저는 그게 될 것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보편화된다라고 하면 이 휴대폰과 위성을 연결하는 위성 칩 만드는 기업. 그게 최종 어떤 수혜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타링크와 관련된 뭐 관련주들 이야기도 한번 해봤고 위성 칩 그리고 이제 우주에 있는 뭐 쓰레기 수거 뭐 이런 투자 아이디어까지 좀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혜린님 오랜만에 뵙는데 네. 제가 한 가지 여쭤보자면은 이 주식을 할 때 우리가 사실 심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만나던 남자가 있어요. 근데 이 남자애가 처음에는 진짜 막 잘하는 것 같더니 정말 볼품이 없고 나중에 정말 실속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헤어졌는데 이 다시 얘가 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나 다시 태어났어. 다시 만나고 싶다. 이렇게 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5G거든요. 네. 비유 좋다. 네. 그게 지금 5G거든요. 네. 만나실 것 같으세요?
비유인데요. 네. 저는 안 만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5G에 대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 뭐냐면 그거 딱 나왔을 때 와 5G래 했는데 막상 저는 처음에 그걸 나오자마자 안 썼는데 네. 쓰는 친구들이 이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맞아요.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오또족이라는 말이 저는 딱 와닿고 그래서 뭐 또 이게 뭐 고쳐서 너무 좋아져서 다시 나에게 와서 만나자 네. 해도 한 번 아니면 아니다. 글쎄. 아. 난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저도 진짜 공감을 좀 하는 게 혜리 씨 네. 얘기에 이제 한 번 속잖아요. 그럼 저기 속인 사람이 문제가 그치. 있는 거예요. 두 번 속잖아요. 내가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속으면 안 되고 사실 저도 이제 5G 저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게 혜택을 받는지를 못 느껴요. 그래서 저도 5G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 밖에서 보는 시선도 네. 이게 이제 B2B로는 좋은데 B2C는 별로다. 이게 분명 6G까지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서 네. 투자에는 좀 조심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5G 오르는 거는 네. 잠깐이다. 저는 잠깐 이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식을 보면 관심 있는 쪽으로 몰리다가 지금 관심주가 없어졌죠. 주도주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럼 보는 게 뭐겠어요? 과대 낙폭. 아. 많이 떨어진 거 뭐지? 그래서 가는 게 아닐까. 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그 장비주도 움직인 거를 얼마 전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정 출발이다. 부정 출발. 왜 부정 출발이죠? 부정 출발은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달리기 시합이나 수영에서 부정 출발이 뭐죠? 먼저 출발. 땅하기 전에 출발하면 그렇죠.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신호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이제 출발한 네. 거죠. 그러니까 가긴 갈 건데 네. 조금 빠르지 않나. 그걸 말씀드립니다. 역시 비유 좋은데요? 북한 사람? 상당히 비유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정 출발이긴 한데 그럼 아무래도 좀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5G 투자는 그래도 아직 조금 우리가 확인할 게 좀 있구나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요새 가장 좀 뜨겁게 움직이는 게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인데 여기가 근데 저는 그 투자를 할까 수혜 받을까 말까 뭐 이런 얘기보다는 5G가 근데 여기까지 뭔가 투자에 대한 낙수 효과가 내려올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워낙 우크라이나 재건이랑 관련된 섹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굳이 5G까지 여기까지 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거 우크라이나 쪽 생각을 해봤는데 얼마 전에 G20에서 거기 관련 좀 높으신 분들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을 봤거든요. 앞으로 전쟁이 6, 7년 더 갈 것 같다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야 우크라이나를 보고 투자해? 이건 아직 좀 먼 얘기다.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하고 있는 사람의 기대감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베트남 전쟁 엄청 길었어요. 10년 넘게 갔기 때문에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전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패스하고 좀 멀리 지켜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속지 말아야겠다라고 좀 전반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왜 웃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투자하실 거예요? 아니요. 저 강성호 아나운서 보면서 잘생겨갖고 웃습니다. 갑자기요? 흐뭇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좀 비슷하게 의미를 가져가도 통신사들도 영 매력은 없겠죠. 계속 이렇게 투자를 안 한다면. 어때요? 그 통신사들의 우리가 보통 뭐 ARPU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 1인당 지금 LTE 기준이었을 때 1인당 5만 5천 원 정도였었어요. 전 국민을 전 국민 한 달에 5만 5천 원씩 삥을 뜯는 통신사들이. 근데 사실 뭐 적자 내는 적도 있었는데 전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 ARP가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5G도 굉장히 지금 알뜰폰 굉장히 맞아요. 커지는 알뜰폰은 5G가 없거든요. 예. 알뜰폰은 4G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이 5G나 4G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신사들을 이탈을 해서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 더 비싼 요금을 이제 내야 되잖아요. 근데 투자를 하니까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했으니까 요금이 더 비싸진다는데 저는 이게 제가 통신사면 굳이 이쪽이 되는 것을 바랄 것 같진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다면 뭐 제사 이동통신 뭐 이번에 스타링크가 도입이 된다고 해서 네네네. 하는 말이 일단 뭐 B2B를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스타링크가 이렇게 국내에도 상륙하다 보니까 제사 이동통신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제사 이동통신이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빅3가 굳건해가지고 그렇죠. 뭔가 상장을 한다 하더라도 별 효과는 없을 것 같지 않을까? 그리고 국내 이렇게 좀. 통신사는 지금
사용자들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사용자들이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같은 캐파에서 이제 누가 많이 이걸 갖고 가느냐. 그걸 한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 통신사들은 지금 거의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공감하는 게 이게 어떤 이제 위치 환경에 따라 영향이 많이 갈 것 같거든요. 네.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잠깐만 무인도에 갈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잖아요. 네. 사막에 갈 일이 얼마나 있을까?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도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리고 전쟁으로 간다 해도 위험성은 있지만 그렇게 높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5G에서 6G로 넘어갔을 때 이 필요성을 저는 지금까지는 솔직히 못 느껴요. 요게 아마 투자 포인트가 될 그리고 수도 있을 것 우리가 같아요. TV에서 그 선장님들 배 선장님들 그렇죠. 보시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다 돼 있거든요. 이게. 인터폰 아닌가요? 제가 위성. 그 뭐라 그러죠? 그 배들끼리 네. 이제 그 항구랑 통신을 아, 하는 거.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자, 오늘 강성호 아나운서가 준비한 이 5G, 그리고 또 6G로 넘어갈지, 이게 또 속을지 네. 얘기했는데,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늘 저 오늘 많은 걸 좀 배웠습니다. 우리 강성호 아나운서는 2부에서 또 네. 우문현답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강성호 아나운서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